일요일날 시험 친 거. 이거 처음 친 거지, 그지? 네. 첫 번째 친 거고, 교과서 기준으로는 148페이지 내용이고, 돈이는 또 시험지 안 들고 왔어? 돈이 항상 안 들고 오네? 5단부터 하나도 안 냈지, 돈이는. 그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 시험지요? 그래서 1번부터 보면은 1번은 fx는 인테그랄 3x제곱 플러스 4x dx 그럼 이거 이렇게 있고 f2 같은 거 같아요. 내용이 좀 많아서 좀 빨리빨리 합니다. 인테그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지. 부정적분은 반드시 뒤에 C를 붙여야 되는 거지. 얘를 가르쳐준 거는 이걸 이용해서 C를 구하라는 얘기지.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선생님, 네. 이거 맨 위에 문제 있잖아요. 저 3x 제곱 플러스 4x 아닌가요? 4x야?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네. 1 나오면은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지. 뭐 이렇게 나오겠네. 2번 fx를 적분해야 될 거를 미분을 했더니 무슨 얘기냐면은 f'x가 6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라는 얘기야. f0는 1이고 뭐 이제 문제를 뭐 조금만 풀어봐도 알겠지만 f0가 1이라는 얘기는 나중에 나오는 적분상수가 1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fx는 인테그랄을 하면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계속 해보면 fx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인테그랄 fx dx는 뭐 이걸 또 하라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부정적분 항상 주의할 거는 마지막에 C까지 좀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그지? 저는 3번 이 친구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자 했고 이 친구는 이제 어디서 나오는 내용이지? 우리 이렇게 생긴 걸 뭐라고 불렀지? 미분계수라고 불렀죠, 그지? 미분계수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걸 같은 경우는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앞뒤로 h가 다 있을 때는 선생님이 원칙적으로 하는 방법은 두 개를 뜯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면은 준탁이는 보통 대부분 뜯어서 풀지, 그지? 근데 한 번에 푸세요. 그냥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요 친구 앞에 들어있는 친구 빼기 뒤에 들어있는 친구 해주니까 이렇게 나왔지? 이 친구를 분모로 만들어줘야 돼. 그럼 이제 원래 식이 바뀌게 되는데 원상복구 시켜주려면 여기다가 4를 다시 곱해줘야 되겠지, 그지?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요 앞에 있는 친구가 뭐가 된다? 라지 f 프라임 2가 되더라. 이게 이제 앞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미분계수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 친구의 한 부정적분이
라지 F라고 했으니까 라지 F 프라임 하면은 스몰 F 나오겠지, 그지? 나머지는 넣어서 계산하시면 될 거고. 뭐야 이거? 446이지. 뭐 이렇게 들어가지? 그래서 6, 7, 4, 28 뭐 이렇게 되겠네. 뭐 이 정도 난이도는 이제 쓱싹쓱싹 풀 수 있어야 되겠지. 지금 시점 정도면은 쓱싹쓱싹 보실 수 있어요. 역시나 4번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문제지. 이렇게 돼 있고 인테그랄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인테그랄 합쳐줄 수가 있겠더라. 그리고 나면은 이 친구 처음에 이제 잘 안 될 때는 이걸 다 적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손이 안 멈추고 그 식을 바로 적어 내려가는 연습. 한 줄 적고 또 멍 때리다가 한 줄 적고 뭐 한 2, 3분 멍 때리다가 한 줄 적고 2, 3분 멍 때리다가 이런 공부 습관을 버려야 돼요. 딱 보면은 이제 인수분해가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되겠지. 뭐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 풀어주는 것보다 너네가 푸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뒤에 대단한 문제 중에서 뒤에 좀 고난도 문제는 몇 문제 뺄 거긴 한데 어느 정도 난이도까지는 학교 교과서 문제니까 맞춰오면 좋겠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굳이 얘기하자면은 뭐 이거를 굳이 다시 적자면은 이게 어려운 척하고 지금 적어놓은 거고 쟤는 그지? 너네가 평소에 보던 대로 적으면은 결국 f 프라임 x 플러스 g 프라임 x가 이거고 f 프라임 x 마이너스 g 프라임 x가 이거란 얘기야 그냥 그지? 이 친구 연립하면은 연립해서 더하면 2f 프라임 x가 6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0 이렇게 나오겠다. 단순 계산 문제지 얘도. 이렇게 나올 거고 이거를 원식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은 g 프라임 x가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네. 그죠? 빼보면 이게 나오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가르쳐준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테그랄 하면 적분상수 C 나올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식이 되면은 이게 바로바로 적혀야 되겠지.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이고 g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더라. 바로바로 나와야 되겠지, 그지? 대놓고 뭐 계산할 필요가 없이 제로를 줬잖아, 그냥. 그지? 그래서 1 마이너스 1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다. 뭐 틀렸어? 저요? 그냥 바보같이 풀었어요. 뭐 어떻게 그렇길래? 그래요. 6번 역시나 똑같이 스몰 fx의 한 부정직분은 라지 fx라고 하고요. 이것도 이제 뭐 선생님이 전에 얘기했다시피 나온다
맨날 타령하는 그 문제지, 그지? 정적분에서 아래 끝 윗끝에 x가 들어가는 친구. 그래서 이제 양변을 미분해주면 결국 이거 나올 거란 얘기야. 그지? 여기에 x가 없으니까. 그래서 난이도 좀 더 높아지면 이 안에도 x가 있지, 그지? 얘는 x 없는 문제니까 쉬운 문제. 스몰 fx는 이렇게 나오겠더라. 그죠? 그래서 넣어주시면 다 바로 나오지. 뭐 공부 조금만 해주시면은 뭐 이 정도는 지금 요걸로 끝난단 말이야. 뭐 30초 안에 끝나지, 그지? 실제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뒤에 보통 나오기 때문에 학교 시험지 기준으로도 뭐 지난번에 학교 시험지 한번 보여줬지만은 지금 교과서 해야 될 게 3점이라 가지고 선생님이 실제로 학교 시험지는 추가로 더 안 보여주고 있잖아 지금, 그지? 네. 자, 이 친구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다. 즉 x가 2일 때 만나야 연속이 되겠지, 그지? 즉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a랑 마이너스 4 플러스 8 이랑 같아야 되겠다. 이거 얼마야? 4네 넘어가면 여기는 6이더라.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더라. 그지? 그리고 나서 인테그랄 0에서 4까지 fx dx 구하는. 지금 여기 보다시피 이 기준으로 끊어져 있으니까 얘도 이 기준으로 끊어서 계산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0에서 2까지는 2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이 친구로 인테그랄을 하시고 2에서 4까지는 2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이 친구로 하셔라. 단순 계산이야. 왜 틀렸어 이거를? 아 플러스. 안 풀었어? 왜? 아 그냥 이렇게 생기면 안 푸나? 또 공부할 때 보면 또 아직 성적대가 어느 정도 중위권 이상 올라오기 전에는 딱 이렇게 보이면은 낯설지? 안 낯설어요. 니네가 또 그런 부분도 좀 있긴 하지. 앞에 연속 파트 할 때 조금 아직 공부 습관이 잘 안 잡혀 있을 때라 가지고 그 부분이 부족한 것도 있는데 보시다시피 내용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잖아. 연속이라는. 선생님이야 뭐 연속 파트 설명할 때는 그림 다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니까 다 설명을 하지만 내용을 다 놓고 보면 결국 만나야 되는 거야. x2에서 즉 x2일 때 위에 거랑 밑에 거 y 거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간단하게 끝나잖아, 그지? 나머지는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지. 내용 자체는 간단합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절대값 x 마이너스 1 dx.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너네가 뜯어줘야 되겠지, 그지? 뭐 절대값 x 뜯어야 되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뭐 얘는 이제 절대값 안에 x밖에 없어서 이런 거야, 그지? 항상 주의할 거는 한 큐에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용을 정확하게 하라고.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0보다 작을 때 라는 개념을 좀 정확하게 가져가도록 하세요. 얘는 그냥 나오고, 아니 실제로 능이 있어도 상관없긴 한데 능이 있어도 똑같거든. 이렇게 쓸 거란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 아까랑 똑같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0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이 친구를 마이너스 달아서 뭐 한 번에 정리해주면은 뭐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겠지, 그지?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이걸로 해서 계산해라. 이게 다야. 뭐 간단하지? 나머지는 계산하시면 될 거고. 그죠? 이제 9번부터 조금 내용이 있는 내용이 나오지.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x 마이너스 2 fx dx가 쓸 거야.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뭐 그렇게 큰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 가에서 뭐라 그랬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마이너스 x는 fx이다. 뭐 처음 보는 거 아니지. 뭐 자주 보던 거고. 무슨 얘기야?
f-x는 fx랑 똑같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혹시 요 파트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요 파트 선생님이 수업해준 내용 다시 본다든지 해서 복귀하세요. 알겠지? 요 친구 두 종류 크게 보면은 사실 두 종류인데 너네가 좀 헷갈려 해가지고 세 종류라고 얘기를 보통 선생님이 하는데 f-x는 fx가 있고요. f-x는 -fx가 있고요. x 플러스 2는 fx 뭐 이런 친구도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위에 두 개랑 밑에랑 좀 다른 친구긴 한데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야? 우함수 표현이지. 이렇게 생겼을 때 x일 때의 y값과 x일 때의 y값이 같더라. f값이 우함수 얘기하는 거고 얘가 이제 뭐 기함수 얘기하는 거지. x일 때의 f값 x일 때의 f값이 있으면 요값에 마이너스 붙이면 요값 나오죠. 이게 기함수 얘기고 얘가 우함수고 얘가 기함수야. 얘는 뭐야? 주기함수지. 뭐 이렇게 생겼다고 쳤을 때 여기 1이고 여기 3이 아이씨 이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해야지. 여기 3이라 치면은 1에서의 y값과 1에다가 2 더한 친구의 y값이 같더라. 요게 이제 주기 얘기하는 거지, 요게. 저게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fx가 우함수란 얘기고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우함수 같은 경우는 인테그랄 -a에서 a까지 fx는 2 곱하기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fx dx라고 했었고 기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지? 네. 그러면 선생님이 넓이 파트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쪽 양수 나오고 이쪽 음수 나오기 때문에 -a에서 a까지 fx dx가 얼마 나온다고 그랬지? 0 나온다고 했었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우함수를 이용해서 푸세요 라는 게 다고 물론 이제 이 친구 정리를 좀 해야 돼. x fx dx 뭐 요거는 바로 -1이라고 뜯게 이렇게 뜯고 합시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인테그랄 할 때 이거 바로 되나 안 되나? 이거 문제를 잘못 읽었나? 이거 몇 번이야? 9번이요. 9번이야? 네. 여기서 저거 계산 어떻게 하냐? 개양치기인데. 이게 좀 심했다. 이거 원래는요, 이 친구 정석으로 푸는 방법은 수투에서는 안 배우고 미적분 가서 배웁니다. 미적분 가서 배우고요. 요거는 문제 난이도를 조금 맞추기 위해 가지고 이제 편법 쓰는 문제로 나오는 문제인데, 물론 문제집 같은데 보면은 이거 유형도 있긴 있을 거야. 있긴 있을 건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fx가 우함수란 말이야. 네. 우함수는 우함수 파트에서 내용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다 짝수차항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참고로 상수항도 짝수차항이라고 했지, 그지? 근데 얘가 여기다가 x를 곱해버린다고 치잔 말이야. 곱해버린다고 치면은 xfx는 이런 식으로 2x 5승 더하기 뭐 2x 세제곱 플러스 5x 이렇게 해서 얘가 기함수가 돼버리겠지. 요거를 편법 이용해서 풀어라. 참고로 뭐 이거를 hx로 둬도 좋다. 그러면은 xfx를 hx라는 새로운 함수로 본다면은 이 친구 기함수고요. 그러면 이 친구 인테그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아까도 했다시피 얼마 나온다? 0. 굳이 계산할 필요도 없이 0 이렇게 나온다.
요 얘기를 이해를 하냐. 얘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한 개 더 곱해도 상관없겠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친구 우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여기서 가르쳐줬죠. 기초적인 내용을 알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계산할 게 별로 없지. 답만 나오고 다 틀리진 않았지.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내용이 좀 정확하고, 이 친구 우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곱하면 기함수 되고, 그래서 이 친구를 전체를 기함수로 본다면은 잘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 난이도 조금 있긴 있지. 계산 자체는 할 게 없어도 개념 자체가 좀 정확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생겼고, 여기 1이고 여기 3이에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미지수를 잘 보세요. 그래프에서 이렇게 생긴 거고, 아주 y가 이렇게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t dt가 2고요.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ft dt가 마이너스 3이고요. 함수 x, sx가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 dt일 때 닫힌 구간 0에서 3에서 sx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 문제고. 내용을 보면은 뭔가 굉장히 막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문제인데, 사실 알고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복잡한 문제는 단순한 거야. 0에서 1까지 ftdt가 2라는 얘기는 요만큼 넓이가 2다. 그지? 1에서 3까지 ftdt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는 요만큼 넓이가 3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적분 특성상, 인테그랄 특성상 음수 쪽에 나오는 넓이는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지, 그지? 실제로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sx라는 거는 0에서 x까지 ftdt라고 하겠다. 즉 sx라는 거는 0에서 x까지의 넓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부터 쉽게 구할 수 있겠지. 가장 작을 때는 얼마겠어? 0이겠지. 왜? 어딘진 잘 모르겠지만, 왜이라 치자. 어딘진 잘 모르겠지만 요 넓이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넓이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맞지? 아이씨, 등신이네. 미안하다. 마이너스 1이네. 여기까지를 다 해버리면 0부터 3까지, 그럼 결국 S3이라는 얘기지, 그지? 0부터 3까지 인테그랄 다 해버리면 얼마 나오겠어? 마이너스 1 나오겠지. 왜? 0부터 1까지가 아니고 1부터 3까지가 3이 마이너스 3이니까. 수식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이 친구는 0부터 1까지 ft dt 플러스 1부터 3까지 ft dt일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나오겠지. 참고로 더 작게 나오려면 더 작게 만들어줄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범위를 0에서 3까지라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친구 인테그랄 0부터 x까지야, 그지? 얘보다 더 작게, 마이너스보다 더 작게 나오려면 음수로 나오는 부분이 추가로 더 있어줘야 되는데, 이 친구는 실제로 지금 그래프상에서 음수 나오는 부분, 0보다 큰 부분에서 음수 나오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1부터 3까지로 만들어줄 수도 없잖아, 지금. 0부터 x까지로 그랬으니까. 그지? 요 넓이와 인테그랄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하게 해줘야. 그럼 당연하게 라지엠은 얼마 나오겠어? 2 나오겠지. 뭐? S 1 해버리면 되잖아.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2라 그랬지, 그지? 이보다 더 크게도 안 나와. 왜? 범위는 0부터 3까지로 제한했지. 그러면 음수 나오는 부분 빼고 양수 나오는 부분만 해줘야지 값이 크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음수 나오는 부분까지 해버리면 음수가 마이너스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3까지밖에 못 쓴단 말이야. 뭐 이렇게까지 늘려주면 여기 또 값이 양수로 많이 나올 거니까 만들 수 있겠지만 범위를 0부터 3까지로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뭐 계산할 것도 없지 지금. 너네가 인테그랄과 넓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그거 물어보는 문제라고 지금. 이래서 x까지 dt가 이 문제는 뭐 사실은 어디야 앞에 6번 문제랑 뭐 사실 똑같은 문제긴 한데 뭐 하던 대로 양변 미분해주면 앞에는 얼마 나와? 위에 나올 거고 그지? 됐나? 근데 F2 구하려면 지금 뭘 구해줘야 돼? A 구해. A 구해야 되잖아? A 어떻게 구한다고? A 어떻게 구한다고? 인테그랄 1에서 1까지 FTDT 해주면 A 나오겠지? 네. 이게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 나오겠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놈은 바로 나오죠, 그지? 쉽지? 뭐 여기 별로 그렇게 막 되게 어려운 문제 저 뒷번호 몇 개밖에 없어가지고. 가 f-x는 마이너스 fx다. 이게 뭔 얘기라고? 이게 뭔 얘기라고? 마이너스. 아까 얘기했잖아. 아 여기 마이너스 있어요. 참고로. 아 마이너스 있어요. 비함수다. 비함수란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항들이 전부 다 x 홀수 차항밖에 없다. 나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 dx가 4분의 1이 돼요. 다. 얘도 나왔네. fx 플러스 2는 fx다. 아까 얘기했잖아. 주기 하면서 주기가 얼마다? 1. 2겠지. 아 이거 뭐 굳이 얘기하자면은 뭐 그냥 너네가 이해하기 편하게 하는 얘기인데 굳이 얘기하자면은 뭐 어떻게 생겼을지 몰라.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겠는데 뭐 굳이 얘기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고 실제로는 이렇게 안 생겼을 거야. 뭐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생긴 친구는 저거기 때문에 삼각함수에서만 나오는 개형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안 생겼을 텐데 뭐 굳이 얘기하자면 뭐 얘가 1일 때 뭐 얘가 3 나올 거고 그지? 그 다음에 1일 때 y 값이랑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이 원점 매칭으로 나올 거고 뭐 1일 때 얼마 나올지 몰라.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 요 넓이가 뭐 4분의 1 나오는 이런 개형을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야 그냥. 가나다에서 하는 얘기는 여기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y는 f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 시킬 거고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 시킬 거래. 요렇게 평이동을 시켜주니까 y는 gx 그래프와 일치할 때 인테그랄 2에서 7까지 gx dx 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 이런 얘기. 그지? 그렇습니다. 아예. 아 근데 저거 저렇게 생기면 안 되는데. 그래프를 똥같이가 됐네.
근데 저게 저렇게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0, 2,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근데 1이면 안 되잖아.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해야 되는데 근데 저거랑 저걸 둘 다 만족시킬 수가 있나? 봅시다. 몇 번이지? 12번? 네. 좀 양치기같이 푸는데? 그렇다 치고 근데 저렇게 되면 저게 안 맞잖아. 어쩔 수 없다. 수식으로 풀어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프로 선생님이 이해를 시켜줄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사실 이론상으로는 이게 가능한데 그림으로 저걸 물론 지금 선생님이 떠오르는 걸로 그림으로 만들 수가 없어. 왜? 이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거든. f-1이면은 마이너스 f1이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1과 마이너스 1 차이는 요만큼 나잖아, 그지? 맞지? 그럼 이렇게 생기면 되겠네. 얘네 둘 다 0이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생기는 거지? 1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러면은 기함수가 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친구도 저게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겼나 봐. 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 뭐 그래프로 따지자면 뭐 이런 느낌인가 봐. 물론 이제 뒤에 들러붙는 애들 때문에 수식으로 풀긴 해야 돼. 첫 번째 너네가 필요한 수식은 요거거든. y는 fx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 시킨 친구가 gx다. gx는 얼마냐? 정확한 식은 잘 모르겠지. 근데 이 gx를 f로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혹시 옛날에 평행이동 했던 거 기억나나? x축 방향으로 2만큼 만들어주면 수식이 어떻게 되지? x 대신에 x-2가 들어가지. 오늘 뭐 2차 함수 때도 배웠었고 유무리 함수 때도 배웠었고 그지? y축 방향으로 1만큼 들어가면은 y 대신에 y-1이 되겠더라. 그지? 그걸 환산시켜주면은 gx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이 친구는 지금 뭘 구해줘야 되냐면 2부터 7까지 이 친구 구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상수 같은 경우는 나가서 인테그랄 1dx 만들어줄 수 있잖아. 1dx는 결국 어떻게 된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도 이제 나중 되면은 뭐 바로바로 할 수 있겠지.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보통 윗끝 빼기 아래 끝으로 나옵니다. 1dx 해주라는 얘기고. 그지? 그 다음에 너네가 지금 쓸 수 있는 게 요거랑 요거랑 두 개 써야 되거든. 근데 일단 너네가 가지고 있는 거는 0부터 1까지 밖에 없어. 그럼 너네가 이제 저거를 0부터 1까지를 활용해서 다 뜯어줘야 돼. 뭐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7까지 fx-2 dx를 뭐 심지어 x-2 dx잖아. 그지? 맞죠? 이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면은 얘는 결국 쉽게 얘기하면은 라지 fx-2-2에서 7까지 간 얘기거든. 그럼 실제로 너네가 계산할 때 여기 집어넣을 때는 얼마가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지. 요게 너네가 이해해야 되는 첫 번째 관문이고, 두 번째 관문은 요거 세 개를 이용해서 너네가 저 친구들을 갈갈이 뜯어줘야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보면은 알겠지만은 요걸 역으로 이용하면 마이너스 2부터 7까지 fx-2라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4에서 5까지 fx dx라는 얘기거든. 뭐 왜 이렇게 되는지 선생님이 여기 설명해놨지, 그지? 그럼 니네는 실제로 이걸 구할 거고 이걸 이용해서 구하시다. 뭐 제일 간단하게 뜯어보면 어쨌든 이 주기가 2짜리인 주기함수잖아, 그지? 그리고 나서 이 친구는 기함수란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 들어가 있는 친구들 중에 이걸 굳이 뜯어주면 마이너스 4에서 4까지 fx dx가 더하기 4에서 5까지 fx dx가 될 거고, fx 같은 경우는 기함수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4에서 4까지 하면 0 나온다는 얘기지. 그지? 그 다음에 4에서 5까지 fx 그래프는 주기함수에 의거를 해서 실제로 2부터 3까지 fx dx랑 똑같다는 얘기고 결국 0에서 1까지 fx dx랑 똑같다 까지 이해를 해주시면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린다. 그 다음에 얘는 가르쳐줬지 여기서. 결론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데 뭐 요 부분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되게 자주 나오는 패턴이야. 되게 자주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답안 틀렸지? 계산 실수할 줄 알아. 됐습니다. 이 정도까지 되면은 지금 몇 번부터? 9번부터 지금 12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보시다시피 계산이 막 되게 많지는 않아. 근데 그 되게 많지 않은 계산을 조금 간단하게 해서 답을 구하는 문제긴 한데 실제로는. 근데 이걸 잘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그 인테그랄에 대한 개념, 그 다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우기함수에 대한 개념, 우기함수의 특성과 인테그랄의 기하학적 의미, 넓이에 관련된 내용을 자유자재로 다 써주실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 지금 13번까지도 계속 똑같은 내용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 물론 이제 13번 같은 경우는 우기함수 내용은 빠져있고 넓이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긴 한데 왜 이렇게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위에서도 인테그랄 계산할 때 뜯어서 계산했던 것처럼 근데 얘도 똑같이 근본은 이거지. 뭘 계산하는 얘기고 얘 같은 경우는 그 사람 얼마지? 16-9니까 얼마야? 7이네, 그지? 그 다음에 이 뭐야 이거? 마이너스 3에서 4까지 fx dx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테그랄이라는 얘기고 지금 앞에 문제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시피 전조권의 기하학적 의미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테그랄한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란 얘기야. 근데 이때 주의할 거는 음수인 부분은 값이 마이너스로 나온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겠지? 그럼 실제로 이 친구 인테그랄 한 건 얼마로 나오겠어?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이것도 문제를 잘 읽어주셔야 되는 게 A 자체가 이 부분 넓이라고 했어. 맞지? 우리가 넓이를 이야기하면 양수잖아. 그지? 근데 실제로 인테그랄 했을 때는 이 넓이가 음수로 나오잖아. 그지?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리고 이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집중을 못하고 있지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지.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지?
14번 y는 x 4제곱 마이너스 4x 제곱과 y는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8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넓이 파트고 우리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기본적으로 인테그랄의 기하학적 의미 자체가 여기가 fx고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치자. 여기 c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했을 때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온단 말이야.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fx dx 했을 때는 이 부분의 넓이가 음수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지? 네. 요게 이제 기본적인 인테그랄의 기하학적 의미인데 요게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은 실제로 그냥 fx의 인테그랄이 아니고 사실은 이 fx 그래프와 x축의 인테그랄이야. 혹시 x축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y는 0. 실제로는 이게 있잖아. 그냥 이게 아니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가 y는 fx잖아. 빼기 y는 0 dx인 거거든 실제로는. 그래서 이걸 좀 더 확장하면은 두 친구의 사이의 넓이도 구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게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개형 얘기하면 나중 되면 이제 귀찮아서 개형도 생각 안 하고 막 풀게 되는데 개형을 좀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4차 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지? 2차 함수고 최고차 한계수 음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지.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이 교점을 찾아줘야 된다. 교점이 몇 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선생님 그래프 대충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나왔는데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생겼다면은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4개 나올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교점을 찾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fx는 gx. 뭐 교점 찾는 거는 계속 이렇게 풀지. 뭐 뒤에 역함수 얘기 나올 때도 뭐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없어지네. 그 다음 인수분해. 인수분해도 잘해야 되겠지. 얘는 뭐 다행히 인수분해에서 끝나기는 하는데 만약에 조립제법 써야 된다면은 조립제법도 잘해야 되고 결국 이제 소트 파트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미적분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이과 애들은 미적분을 더 하지, 그지? 근데 그거 제외하고 나면은 결국 너네가 12년 동안 배웠던 수학의 총괄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배웠던 걸 다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저 원래 4차 방정식 해 몇 개? 4개 나와야 되는데 뭐 요거 써보면 알겠지만 판별식 써볼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0보다 작지, 그지? 여기서 나오는 그는 허근 2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실질적으로는 두 점에서만 만나고 그 점의 좌표가 0이랑 2더라. 그죠? 0이랑 2에서 만나더라.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그렸잖아. 지금 그래프가 2차 함수 그래프가 위에 있어, 4차 함수 그래프가 위에 있어. 2차 함수 그래프. 이 친구가 지금 위에 있게 그 선생님이 그려놨지, 그지? 네. 맞지? 요거를 확인을 해줘야 돼. 누가 더 위에 있냐. 요거는 뭐 단순 무식하게 x1일 때 y 값이 얘가 더 큰지 얘가 더 큰지 보면 되겠지. 1 넣어보면은 저기는 1 빼기 4해서 마이너스 3 나올 거고 여기는 1 넣어보면 마이너스 4 플러스 8 해서 4 나온단 말이야. 즉, 요 친구는 1, 마이너스 3 지나고 요 친구는 1, 4 지나니까 요 친구가 위에 있는 거 맞지? 맞지? 네. 요거를 다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지? 다 확인을 해줘야 돼. 그래프가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생겼고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럼 항상 위에 있는 거 빼기 밑에 있는 거 이렇게 수식을 짜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이걸 다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위에 있는 친구 마이너스 밑에 있는 친구 요렇게 해주시면은 요 사이에 이 넓이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하다 그러면 그 포인트들을 다 따서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생겼다. 얘가 이제 fx고 얘가 이제 gx다. 그럼 a부터 b까지는 지금 gx가 위에 있지. 그래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g-f dx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b에서 c까지는 f가 위에 있으니까 f-g dx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셔야 요 넓이에 대한 개념을 마무리를 했다. 앞에 것도 지금 계속 못 따라와가지고 그 뒤에 것까지 너네가 베이직스 문제를 다 못 풀어봤겠지만은 전자권의 활용 맨 마지막에 넓이 파트에 요 내용이 넓이 맨 마지막에 요 내용이 나오죠. 그래요. 15번 곡선 y는 x제곱 플러스 1과 원점에서 참고로 이렇게 생겼거든. 1이죠. 이차함수 그래프는 이제 식만 보면은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겠지, 그치? 원점에서 여기다가 그은 접선이면은 요렇게 하고 이렇게 두 개 나올 거란 얘기야. 그래서 이 곡선과 이 두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라는 얘기는 이 얘기지, 그치? 그럼 이 문제도 이제 14번 문제와 이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거 빼기 접선 해가지고 만들어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왜냐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식이 다르잖아 지금.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이 직선 빼기 이 직선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려면 이제 접선 두 개 먼저 찾아야 되겠지. 근데 접점을 알아 몰라? 몰라요. 그래서 접점을 늘 하듯이 t, f, t로 두고 실제로는 이제 t, 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는 y'2 2x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2t가 나오겠네, 그지? 그렇게 해서 접선의 방정식 따주면 y-t제곱 플러스 1은 2t x-t 이렇게 되겠지, 그지? y는 2tx 마이너스 2t제곱 얘네 넘어오면은 플러스 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2tx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0,0을 지나야 되잖아. 원점에서 그은 거니까, 그지? 0,0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이 0이야. t제곱이 1이고 t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 나오겠지. 당연히 두 개 나와야지. 접선 두 개니까, 그지? 네. 그래서 하나는 t가 1이고 하나는 t가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럼 하나는 접점이 1,2고 접선의 기울기가 2고 하나는 접점이 마이너스 1,2고 무슨 얘기야? 이렇게 돼서 요 점이 1,2고 이렇게 돼서 요 점이 마이너스 1,2란 얘기지, 그지? 그 기울기는 요 친구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 접선의 방정식은 y-2는 2 곱하기 x-1 실제로는 또 요것도 아까랑 똑같은 얘기 나오는데 접선의 방정식뿐만 아니고 기본적인 1차원적 개념이 잘 잡혀있으면 실제로 기울기만 봐도 추가로 뭘 더 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원점 지나거든. 그럼 얘는 기울기가 2니까 바로 y는 2x 나오고 얘는 바로 y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제 인테그랄 들어갈 건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0까지는 이 직선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얘를 갖다 써야 되고 0부터 1까지는 이 직선을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써야 되겠지. 인테그랄 -1에서 0까지는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x dx 이렇게 해야 저기 넓이 나올 거고 인테그랄 0에서 1까지는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x dx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나머지는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요. 자, 16번. y는 x제곱이 fx거든. 근데 여기 특이하게 보면은 범위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나와 있어. 뭐 참고로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역함수 얘기를 할 건데 너네 무리함수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했었다면 이제 무리함수와 역함수 관계를 공부를 했었을 텐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2차 함수의 역함수가 무리함수고 무리함수 역함수가 2차 함수거든. 근데 무리함수는 특성상 잘려있지. 다 못 써요. 뭐 그 파트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해봤으면 알겠지만 그래서 요 음수 부분은 역함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2차 함수 역함수 얘기할 때는 항상 이렇게 잘라서 얘기하지. 첫 번째고 두 번째 역함수 그러면 역함수를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함수 문제는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역함수를 직접 구하진 않습니다. 기본 문제들 빼놓고는 잠시 자리 비용 사이에 이동식 열심히 핸드폰 보고 그 막에 아니 졸다가 그럼 시간만 봤어? 이거 편한 거 껐어요. 편한 거 봤어. 그래서 이제 역함수 얘기 나오면은 주로 많이 나오는 개념이 역함수와의 교점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오거든. 그 다음에 인테그랄에서는 이제 역함수와 본함수 사이의 넓이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근데 직접적으로 역함수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둘 다. 뭐 구하냐면 항상 본함수와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란 말이지. 이걸 갖고 풀어요, 전부 다.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이 이제 얘 이따 또 그려야 되는데 잠깐 지울게요. 잠깐 지워보면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너는 생각을 해봐. 2차 함수 이렇게 생긴 친구랑 1차 함수 이렇게 생긴 친구랑 얘가 위에 있겠어? 얘가 위에 있겠어? 선생님이 이 그림을 안 그려도 당연히 직선이 위에 있겠지? 네. 그지?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어떻게 푸냐면은요 요 교점만 찾아요. 뭐 참고로 요것도 공부 좀 해보면 별거 없는 게 교점 찾는 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y는 x제곱이라는 친구와 y는 x라는 친구의 교점 찾을 거잖아. 네. 그럼 맨날 또 fx는 gx 이렇게 만들어서 푼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나중에 조금 공부 많이 하게 되면은 x제곱이랑 x 교점은 그냥 바로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요만큼 넓이는 결국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 마이너스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아까 gx 그래프 다시 그리면은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이쪽의 넓이랑 이쪽의 넓이랑 똑같겠지. 그리고 이제 너네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거는 gx 그래프와 fx 그래프 사이의 넓이 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요거에다가 2배를 해주면 이 넓이가 나오겠다 라는 게 기본 개념입니다. 나머지는 계산하시면 되겠죠. 17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조금 쉬었다가 18, 19 하고 남은 문제들 할 건데 네.
추가로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요. 8번까지는 반드시 소화하셔야 됩니다. 8번까지. 반드시 필소화하셔야 되고요. 9번부터 13번까지는 가능하시면 소화하도록 하세요. 개념이 어렵긴 한데 아까 우리 해봐서 알겠지만은 개념만 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이후에 계산할 건덕지가 없잖아. 네. 그지? 어차피 결과물이 뭘 나올지를 개념만 알고 있으면 알기 때문에 계산할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개념이 중요한 번호고요. 14, 15, 16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파트 8번까지 문제들이랑 두 번째 13번까지 문제들을 섞어놓은 문제잖아. 요 정도 되면은 학교 시험에서는 거의 100점 방지용 문제 다음 난이도 정도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순서는요. 일단 8번까지 소화하고 그 다음 13번까지 소화하고 그 다음 16번까지 소화하면은 뭐 아마 18, 19는 이제 좀 이따가 선생님이 다시 조금 쉬었다가 설명하겠지만 18, 19는 그냥 하셔야 되는 문제고요. 아까 앞번에 8번 문제들까지랑 똑같은 난이도 문제이기 때문에 17번 빼고 뭐 하시면 되지 않겠나. 17번 문제 넘어가고 네, 이제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들은 학교 시험지 같은 경우도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이제 교과서에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조금 숫자만 살짝 변형돼서 나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18번은 이제 속도가 속도 문제지. 속도가 속도 문제인데 속도가 속도 문제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특성상 되게 어려운 척 하고 있지만 한 개도 안 어려운 문제. T랑 VT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점 P가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점 P의 위치를 구하세요가 문제고요. 뭐 수식적으로 얘기하면 되게 복잡하겠지만은 속도가 속도 문제는 특성상 수식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프로 얘기하는 게 더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0초에서 2초까지는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가 2초에서 4초까지 속도가 점점 늘어지면서 4초에서 정지한 거지. 음의 방향에서. 그럼 0초에서 4초까지는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간 거야 지금. 그 상태에서 4초에서 6초까지는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럼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몇 초일 때겠어? 4초일 때지. 4초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있잖아. 영의 방향으로. 맞아 아니야? 네. 그지? 그럼 4초일 때 제일 멀리 떨어져 있다니. 맞죠? 그러면 그때 이동 거리 요만큼만 구하면 된다. 여기는 얼마? 2 네? 4 여기는 얼마? 4 그럼 요 넓이 얼마? 그럼 실제로 위치는 마이너스 8에 있는 거겠지, 그치? 네. 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점 P의 위치를 구하세요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 8이라고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속도 가속도 얘기할 때 속도, 가속도, 스칼라량, 벡터량 얘기했지만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다 그랬어. 수직선이기 때문에 얘네가 움직이는 게. 네. 이동거리라고 얘기하면 8이겠지만 위치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8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지. 마이너스 8까지 갔다가 4초부터 이동 방향 바꿔서 다시 오고 있는 거야. 그 위치가 점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오겠지. 네. 그래서 조금만 이것도 공부해 주시면은 쓱싹쓱싹 쉽게 풀 수 있는 파트. 19번. 이렇게 되는데 어느
고층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출발해서 멈추지 않고 올라가서 맨 2층에 도착하여 멈추었다고 한다. 이때 t초 후에 엘리베이터의 속도 vt 미터/세컨드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원래는 그래프 안 그리고 풀어도 상관없는데 굳이 그래프 그려주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려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5고요. 여기 20이고요. 여기가 20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거든. 여러분들이 그리실 때는 y는 4t 라는 그래프 0에서 5까지 따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y는 20 상수함수 그래프지. 계속 20에 멈춰있는 이 친구 역시나 해주셔서 해주시면 될 건데 A가 안 나와 있긴 하거든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출발한 지 A초 후에 멈추었다. 여기 얘기겠지 그지? 참고로 안 봐도 25긴 합니다. 20은 아니겠다. 얼마지? 30이겠네. 뭐 이렇게 생겼는데 이때 출발하는 멈춤 때까지 엘리베이터가 이동한 거리 뭐 요거 30인 거는 여기 집어넣어 보시면 알겠지. t에 30을 넣어야 이 전체 값이 0이 나오겠지 그지? 맞죠? 그냥 1차 함수 내용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출발한 후에 멈출 때까지 엘리베이터 움직인 거리는 이만큼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 넓이가 50 여기 넓이가 50. 100 여기 넓이가 15 곱하기 20이면 얼마야? 300 그래서 450m 움직였네. 끝나는 거예요. 삼각형 넓이잖아.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네가 다시 봐 임마. 삼각형 넓이도 못 구해? 왜? 뭐 해줄까? 3개 중에 삼각형 넓이도 못 구하고 있으면 어떻게 5 곱하기 20 나누기 2 하면 50 나오잖아. 10 곱하기 20 나누기 2 하면 100 나오고 15 곱하기 20 하면 300 나오잖아. 넓이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속도와 속도는 조금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뒤에 넘어가서 20번. 뭐 참고로 속도가 속도 문제는 대부분 저딴 식으로 나옵니다. 고난도 문제는 그걸 디테일을 다 계산해야 되는 문제도 나오긴 하는데 그게 이제 23번 문제거든. 좀 이따가 나올. 근데 중난이도 문제는 그냥 활용 파트라는 특성상 난이도가 아주 쉬워도 중난이도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번호가 되게 뒤에 있잖아. 18번, 19번 이렇게 뒤에 있잖아. 자, 그 다음 20번 이렇게 생긴 친구 뭐 지난 시험에도 나왔었는데 이거 못 맞췄지 그지? 이 친구 자주 나오는 패턴인데 F'0가 2일 때 F3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고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임의의 도실수 0, y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다. 됐지? 이거 저걸로 풀면 되지 싶은데 혹시나 잠깐만 볼게. 20번이지? 네. 굳이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안 풀어도 되는데. 그래요. 그렇게 풉시다. 자,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이제 나중 되면 있잖아. 이거 편법으로 푸는 방법이 있긴 한데 너네는 이제 미분계수 때 저걸 활용했던 걸 써야 되니까. 여러분들 미분계수할 때 이거 활용했는 거 썼는지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걸 되짚어서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프라임 제로라는 거는 결국 리미트 x가 h로 쓰지. h가 제로로 갈 때 h분의 f0 플러스 h 마이너스 f0이 프라임입니다. 그죠? 네. 맞지? 그리고 여기서 옛날에 뭐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너네 처음에 배울 때는 생각 없이 00 넣고 f0부터 구했거든? 00 넣고 f0부터 구할까? 그냥 보통 책에 문제에 적혀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보통 너네가 f0부터 구한단 말이야.
이렇게 돼서 없어지고 F0는 뭐 제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구하는 이유가 요거 써먹으려고 구하는 거거든. 근데 사실 얘는 별로 안 구해도 상관없는 문제거든. 뭐 이 친구를 요거에 의거해서 써주면은 F0 플러스 FH 마이너스 2 곱하기 0 곱하기 H니까 그냥 사실 0이지 그지? 네. 이렇게 나온다. 없어지고 이 친구는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H분의 FH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여기까지 뭐 기억나나? 이렇게 썼던 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서 뭐 요거 써먹는 데가 또 나오거든. 뭐 아이고 아 여기서 이건 가르쳐 줬구나. 요게 2래요. 그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는 미분계수 파트에서는 이걸 한 다음에 F' 다른 친구를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 줬었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적분 파트에 나온 문제니까 적분을 섞어야 되기 때문에 F3을 구하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앞에 미분계수에서 이거 써먹을 때랑 좀 다르게 뭘 구하셔야 되냐면 F'X를 구해주셔야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요.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 주시면 fx 플러스 fh 마이너스 2hx 마이너스 fx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같이 날라가고요. 리미트 뜯어주시면은 fh 마이너스 약분되고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2x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네. 그리고 h가 제로로 갈 때라는 극한값이 별로 의미가 없잖아,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2라고 나왔었지, 그지? 네. 그래서 이렇게 f'x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인테그랄 의거해서 fx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 나오겠지, 그지? 거기에 이걸 써라. 그래서 미분계수에서 쓰던 이 친구의 위치랑 좀 이 문제의 이 친구 위치랑 좀 달라요. 넣어주시면 C가 날아가겠지. 네. 그러면 F3은 마이너스 9 플러스 6해서 마이너스 4 이렇게 하고 끝이면 간단하죠. 뭐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 문제라서 난이도 한계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그러지만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100점 방정 문제 보통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 문제는 대부분 교과서 밖에서 나오기 때문에 전교에 한 명, 두 명 정도만 풀 수 있는 난이도 문제에 대해서 난이도가 좀 높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까지 푸실 필요는 없고 적어도 교과서에 나왔던 문제들은 좀 맞춰보자. 자, 이거는 뭐 평소에 자주 하던 거잖아. 3차 함수 fx의 도함수 이렇게 생겼대. fx의 극대값이 4, 극소값이 0이래. 함수 fx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세요. 이거 맨날 하는 거지. 뭐, 이거 보니까 f'x가 기울기는 잘 모르겠는데 x 마이너스 0, x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겠다. 이건 뭐 다른 데 문제집이나 시험지 같은 데서 선생님 계속 보여줬던 거지, 그지? 요거는 사실은 뭐 너네가 중학교 공부를 잘했으면은 요거 보고 프라임X를 바로 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극대값 4고 극소값 0이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또 뭐 헷갈릴까봐 선생님이 표를 한번 더 써드리면요. x f 프라임 f 점점점 0 점점점 2 있겠죠. 그래서 0 0 나오고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프라임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증가 감소 증가 여기서 극대값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극소값이 나올 거고 이게 4고 이게 0이래. 무슨 얘기야?
F0가 4고 F2가 0이더라. 이거 뭐 맨날 쓰는 거잖아 이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인테그랄해서 fx를 구해주니까 2분의 ax 3이잖아. 3분의 a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나올 건데 라고 했으니까 f0 해주면 0, 0 c가 얼마다? 4다. f2 해주면 3분의 8a 마이너스 4a 플러스 c는 구했지? 얘가 제로 나와야 되겠더라. 마이너스 3분의 얼마? 3, 4, 12 4a 플러스 4가 제로고 그럼 3분의 4a가 4고 a는 3이겠더라. 나오지? 대단히 이상한 내용, 신기한 내용 처음 보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22번 넘어가세요. 22번까지는 분석하시지 마세요. 22번 넘어가고요. 참고로 20번, 21번은요. 아까 앞번호 문제 8번까지랑 같은 난이도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 두 문제는. 그럼 23번. 지면으로부터 98m 높이에 39.2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으로 위로 쏘아올린 물체의 t축의 속도 vt m/s가 vt는 39.2-9.8t 일 때 이 물체가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뭐라는 게 문제고요. 뭐 이런 문제 나오면 되게 하기 싫지 않나? 네. 근데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상형로그 할 때 그랬잖아. 상형로그 문제 보면은 한글 겁나 길게 적혀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중간에 식당 나와 있거든. 요즘도 똑같은 문제예요. 식당 나와 있고요. t 범위까지도 나와 있고요. 그죠? 그럼 VT를 토대로 그래프 그려보면요. 1차함수 그래프잖아. 그지?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39.2고요. 그 다음에 얼마의 0 나오냐? 맞나? 4, 8에 32, 4, 9, 36 맞네. 여기가 4고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서 T10 그러면 98 빼기 39.2 하면 7 그럼 8이가 6 58.8이가 여기가 마이너스 58.8 뭐 이렇게 생긴 VT 그래프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39.2라는 뭐 여기 물리하는 사람 없겠지만 물리 얘기 잠깐 꺼내자면 물리 기준으로 처음에 스타트할 때 순간 속도가 39.2였다니.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속도가 점점 떨어지지. 그리고 몇 초에 멈췄다? 4초에 멈췄다. 그거 다시 내려오잖아. 맞죠? 점점 내려와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요 넓이랑 구하셔야 됩니다. 원래는요. 근데 실제로 저 친구가 수학은요 절대로 말 안 되는 식이나 그래프를 안 가르쳐 주거든요. 나중에 구해보시면 알겠지만. 나 근데 뭐 숫자 잘못 썼나? 선생님 문제를 제대로 안 봤는데 얘가 지면에서 던진 게 아니고요. 지면에서 98m 높이에서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면에서 98m 높이에서 던져가지고 4초까지 속도가 점점 작아져서 4초에 멈췄겠지. 맞죠? 그리고 나서 다시 떨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바닥에 딱 도달했을 때 위치가 10이야. 이거 이따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원래 있었던 98m에다가
요만큼 넓이가 이동거리라 했지. 가 요만큼 될 거거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속도로 이만큼이 또 이동 넓이겠지. 이동 거리겠지. 이만큼 계산해 보시면 딱 맞아 떨어지게 나옵니다. 수학은 무조건 문제에서 딱 맞아 떨어지게 내주거든. 근데 아까 선생님 98m로 안 보고 얘랑 넓이가 같아야 되는데 왜 안 같지? 이러면서 한참 쳐다본 거야. 그래요. 뭐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 물체가 지면에서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야 되잖아. 네. 실제로 이 넓이 2배야 그냥. 거꾸로 얘기하면은 98m 플러스 이거 2배란 얘기지. 왜? 98m 플러스 이만큼 이동거리랑 이 이동거리랑 똑같을 거거든. 실제로 똑같은지 한번 봅시다. 삼각형 넓이니까 구하기 쉬울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39.2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만 곱하면 되겠지. 9, 2, 18, 3, 2, 6, 7. 자, 요만큼 길이가 78.4거든요. 그죠? 요만큼 봅시다. 요만큼 6이제 58.8 곱하기 3 38이 24 38이 24 6 3, 5, 15 맞나요? 176.4거든요. 얘네 둘이 더해서 176.4 나오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이제 답지나 이런 데 보면 이거 되게 어렵게 인테그랄로 나오는 답지도 있어. 학교 선생님들 설명할 때는 이거 인테그랄 때리는 선생님들도 있거든. 근데 이렇게 풀어도 안 틀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VT 그래프는 그려주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결국 이동거리는 이거 더하기 이거라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이동거리니까 뭐 물체가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거든. 그래 안 그래? 요거랑 더해주시면 176.4 더하기 78.4 해주시면은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모르고 풀어도 10초에 지면에 닿나 계산 안 해봐도 나중에 그냥 얘네 둘이 하면 답 나오거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면 얼마 나오려나? 얼마 나오냐면요 254.8 나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답지 보시면 이제 되게 복잡하게 풀거든. 98 플러스 인테그랄 0에서 4까지 만든 다음에 그걸 2배해서 다시 또 98을 빼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참고로 뭐 한 거냐면요 물체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의 높이를 굳이 98 플러스 인테그랄 0에서 4까지를 한 거야. 이거를 굳이 답지에서는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알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 이거를 주는 순간 이게 무조건 맞아 떨어지게 주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 없이 이거 구하신 다음에 그래프상에서 넓이 구하고 때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꼭 인테그랄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나와. 뭐 얘는 지금 1차 함수 그래프로 나와서 직선이니까 삼각형 넓이를 그냥 구하면 되잖아. 근데 VT 그래프가 2차 함수로 나오면 하는 수 없이 인테그랄을 하셔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VT 그래프를 구했는데 VT 그래프가 막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러면 이거 넓이 넣어내고 그냥 못 구하잖아. 맞아요? 이럴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테그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로 나올 거니까 위치하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테그랄 때리시면 된다 했지 그냥. 이동 거리 구해라 그러면은 양수 부분과 음수 부분 따로 하셔서 음수 부분은 마이너스 달고 인테그랄 때리셔야 돼. 이 정도 되면은 이 파트에서는 분원도 문제. 아니면 이런 식으로 1차 함수로 나와서 학교 선생님이나 답지에서는 되게 인테그랄 하는 척 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그냥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는 문제로